예, 보신 것처럼 민심은 매서웠습니다. 야당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격차여서 정치권 전체에 충격을 줬는데 핵심 집권 세력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하루 종일 여의도 취재를 하고 돌아온 서주민 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 기자, 민주당이 선거 전날까지 박빙이라고 하는 거는 판세를 잘못 읽은 겁니까? 아니면 선거 전략상 부풀려서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까? 네, 선거 막판에 민심의 바람이 좀 바뀌었다면서 희망적인 관측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민주당 내부 조사에서도 이 두 자리까지 벌어지는 이 수치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래도 이 숨은 표가 있을 거라면서 설마 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이 반복되온 불공정 논란과 또 거대 여당의 독주 그리고 정책 실패에도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좀처럼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다가 LH 사태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꼼수 전세 인상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이 본격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. 자, 언론에서는 보통 이제 LH 사태를 이번 선거 여당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봅니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? 예, 사실 그동안 민심의 경고 등은 사실 여러 차례 들어왔었습니다. 이 한국갤럽의 국정지지도 조사를 한번 보시면요. 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던 2019년 8월에 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뒤에 이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 있었던 8월 둘째 주에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이 40%가 무너지면서 39%로 조사됐고요. 그렇죠. 이 또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이 12월 또다시 40%를 밑돌았습니다. 그렇게 누적된 분노가 이 LH 사태와 김상조, 박주민 두 사람의 내로남불 논란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폭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착한 척하더니 능력도 없을 뿐더러 솔직하지도 않다라는 평가가 몇 년 동안 쌓인 결과가 이번 선거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. 결국 민심은 계속 변하고 있었는데 여당만 몰랐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 뭐 이랬다는 얘기죠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아주 이제 눈여겨볼 게 또 하나,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 선거 결과 분석하면서 내로남불을 소개했다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내로남불, 그러니까 NAE, RO 이런 식으로 그대로 썼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뉴욕타임즈는 여당의 참패 원인으로 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또 LH 사태 등을 꼽았습니다. 또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를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약속한 특권 없는 세상과 배치되면서 유권자들이 이를 위선적이다라고 느꼈다고 분석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대로 내로남불을 발음 그대로 영어로 적어서 그 뜻과 함께 이 소개를 한 겁니다. 이런 경우는 뭐 잘 없는데 상당히 상징적인 단어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. 자, 민주당이 일단 지도부 사퇴 카드로 수습에 나섰는데 이거 잘 될까요? 예, 두고 봐야겠지만 시작부터 사실 조금 삐걱삐걱거리는 게 사실입니다. 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새 비대위원장 임기는 오는 16일 이 원내대표 선출까지만입니다. 당의 문화를 바꾸고 또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혁신 비대위가 아닌 사실상 질서 있는 수습을 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법사위원장으로서 여권이 검찰과 갈등을 빚는 데 책임이 있는 친문 핵심이죠. 윤호중 의원이 유력한 원내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이 과연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선거 패배 원인을 놓고도 지도부는 언론 탓을 하거나 또 일부 당원들은 검찰 개혁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서 향후 노선 갈등도 또 불가피해 보입니다. 여당이 그래도 선거 백서 쓴다고 하는데 야당도 축배 들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죠?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.